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재료 노출보다는 추세적 흐름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밤에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뭐 큰 틀의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가로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치를 딱 부합하는 수준이죠. 물론 뭐 한 3조 정도, 뭐 많게는 4조 정도, 4조 달러까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규모보다는 조금 작긴 합니다. 2조 한 2천억 정도, 달러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를 좀 부합했고,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예상했었던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재료 노출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그동안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이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전통 산업재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은 나왔고요. 반대로 오히려 이 인프라 투자 내용이 나오고 나서 기술주들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기술주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을 일부는 또 국채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으로 계속 이제 국채 금리 쪽에 우려감을 가졌고, 이 부분이 기술주의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같은 경우 증세와 관련된 방안을 같이 나왔어요. 좀 이례적이죠. 보통 이제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내용을 발표하고 그와 함께 바로 즉각적으로 이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증세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좀 시장, 특히 기술주에 좀 긍정적으로 연결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증세를 함에 있어서 기술주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기술주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뭐 법인세 인상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일한 업종들에서도 다 이제 법인세 인상이 나오는 거고, 특별하게 기술주만 더 안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증세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국채는 뭐 국채 금리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인프라 투자 관련발 또 이 국채 쇼크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작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그동안 이 경기 민감주들, 국채금리 상승에 또 연동되는 또 우리나라 쪽에 또 경기 민감주들도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우리도 이제 지금 기술주 IT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뭐 표현해야 되나요? 좀 이 연준과 미 재무부가 좀 드리블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의 시선을 금리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은 악재다. 금리 상승은 부담이다. 인플레이션 굉장히 우려감을 가진다. 이런 쪽으로 많은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 놨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뭐 계속 아니다. 금리 일시적이다. 상승은 좀 일시적일 것이고 인플레이션율도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손쓸 정도는 아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연준은 계속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이제 오히려 시장에 의심을 사게 했고,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증세라는 게 나와버리니까, 만약에 시장이 이 금리 상승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증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은 더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증세가 결국에는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해버렸죠. 왜? 시장은 금리 상승을 집중을 했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증세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주고 금리 상승도 제한할 수 있는 재료로 악재가 또 악재를 좀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연준이 큰 판을 벌인 건지는, 큰 그림을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이 증세를 좀 자신감 있게 좀 발표를 했다라는 점, 이게 시장에 충격을 또 주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이런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 내용은 재료 노출로 인식하기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즉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은 증세를 통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인프라 투자는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관련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재료 노출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인프라 투자 관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피츠버그 연설과 관련해서는 재료 노출보다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피츠버그 연설 외에도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최근 들어서 이 계속 뭐 외국인 수급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근데 생각보다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증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미 달러는 아무래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규모 자금이 집행될 것이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뿌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게 인제 달러 약세 요인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증세로 메꿔져 버리면 사실상 시장에 돈이 뿌려지진 않죠. 이게 인플레이션은 제한됩니다. 즉 결국에는 부자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게 돈을 땡겨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달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응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경기 회복 쪽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와 상당히 좀 연동해서 많이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기술주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도 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흐름은 결국에는 나스닥 증시가 얼마나 강세를 유지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 수급 여전히 긍정적일 것 같다. 특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뭐 집중되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런 쪽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에 상당 부분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일부는 또 삼성전자 개인들 자금은 삼성전자 쪽에서 또 수익 실현이든 아니면 본전 매도든 나오면서 다른 이제 이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들도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1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썼던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좀 점진적인 상승,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좀 점진적인 상승으로 시장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섹터 있으세요? 네, 뭐 저는 요즘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